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관세에도 미국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변수로 떠오릅니다. 한편 현대차의 올해 최고 모멘텀으로 거론되는 AI 로봇 신사업 탄력, 목표가 50만 원을 제시한 곳도 있죠. 현대차, 자동차보다는 로봇이 주가를 받쳐줄까요? 네, 현대차의 주가가 무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또 36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 로보틱스 계열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에 CES에서 올해의 로봇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이 이슈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는 좀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미 뭐 로봇주다라고 이제 소문이 자자했었죠. 예. 뭐 자동차로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완성차 업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제 로봇주로 변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뭐 현대차 공장이라든가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안에서의 어떤 로봇 자동화에 대한 어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브랜드죠. 엑스브리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이미 등록을 좀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로봇이라든가 또 의료용 로봇, 또 가사 보조 로봇, 통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엑스브리라는 또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미 다양한 또 투자와 또 공격적인 어떤 사업 확장을 통해서 이미 업계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CES 2026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최근에 30만 원 선을 좀 오랜만에 돌파를 한 이 현대차 또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의 전반적으로 우리 올해 1월부터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 집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로봇과 관련한 모멘텀에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차가 오름폭을 키워서 7%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에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자동차 본업에 대한 전망도 궁금합니다. 뭐 미국에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50만 원까지도 간다라는 목표 주가 걸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보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고 일어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상향이 예. 되고 있고 이번에는 또 현대차로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전반적인 업황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신차 슈퍼사이클이 또 현재 도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럽 지역의 아이오닉 2에 대한 어떤 출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기본적인 어떠한 기존의 자동차보다는 지금 이제 전동화라든가 또 자율주행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환율 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본업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또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지금 40에서 50만 원까지 상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지금 현재 이제 40만 원 근처에 왔으니까 또 5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또 50만 원 근처 오게 되면 그 이상도 목표가 네.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30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 현대차의 신고가 행진은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요. 어차피 목표가니까요.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계속 상향 조정될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꾸준히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자동차 본업도 우선은 상반기에 좀 환율 효과 비롯해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라면 또 60만 원 뭐 그 이상까지도 눈높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은 이렇게 로봇과 관련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뭐 순환매가 좀 있기도 하고요. 약간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CES 2026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 국면에 들어설지요. 그렇다면 이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작년도에도 CES 이 행사를 통해서 네. 상반기에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조정을 오래 기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줬는데요. 이미 작년도에 이 로봇 섹터 중에서 10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네. 뭐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또 로보티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도에 10배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 로봇 섹터가 다양하게 종목도 많고요. 또 뭐 액추에이터, 가속기, 휴머노이드, 산업용 굉장히 좀 분야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2026년도 상반기에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부터 또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또 다시 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지금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체 섹터를 다 노린다라기보다는 이 분야별로 순환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로봇 섹터라고 하는 것이 AI와 마찬가지로 맞물리면서 성장 섹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도 이 로봇 섹터 순환매성으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으로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던 쪽들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그건 확실한 거니까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11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오늘은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 재공시일인데요. 멈추지 않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증권가 눈높이도 줄상향되는 상황 속 차익 실현 물량에 쉬어가는 반도체주, 지금이 진입 기회인가요? 네, 반도체 투톱 아까도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매일같이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간단하면서도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섣불리 고점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 이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8만 전자니 9만 전자니 섣불리 10만 전자를 입에 네. 올리기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20만 원 이상까지 목표치를 좀 현재 또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1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실적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된 삼성전자 작년도 4분기 잠정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이 20조.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이 아마 최초 영업이익을 분기에 20조나 벌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것,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1월 20일인가요? 1월 말에 또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세론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하고 또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하고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약 1,37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둘이 합쳐서 약 한 270조 정도, 뭐 더 상향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보면 단순 계산으로 PER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섣불리 고점을 좀 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해두지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소부장 업체들은 조정시 매수 시점으로 계속 담아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섣불리 고점 논하지 말자. 계속해서 위쪽으로의 우상향을 좀 예상을 하면서 이 IT 투톱 비롯해서 소부장 쪽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ADR 상장 재공시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주가 영향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 또 상장이 또 예.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 핵심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죠.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논란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 상법 개정안이 구체화되지 않고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구체화가 돼야지만 좀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자사주를 2.4% 정도, 약 1,700만 주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ADR 발행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유동성 확보도 좋고요. 주가에 상당히 좀 보탬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주 소각보다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ADR 상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이거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데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앞서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IT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문제적 섹터의 토픽도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뭐, 여러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탑픽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반도체보다 조금 뒤늦게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 뭐, 로봇 섹터라고 볼 수도 있는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설정을 해봤는데요. 세코닉스라고 하는 카메라, 차량용, 광학 부품 업체입니다.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쪽만이 아니라 광학 부품 쪽, 또 카메라 렌즈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광학 부품 쪽에도 하드웨어 쪽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차원이거든요. 세코닉스 뭐 실적도 주가도 흐름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엔비디아의 차량용 플랫폼 이번에 공개가 됐죠. 알파 마요 공개의 수혜주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세코닉스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5일선 주가 방어라든가 또 거래량 유입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5,6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자처럼 오르고 있는 자동차 쪽입니다. 부품 관련해서 세코닉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5,6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도체 쪽은 워낙에 앞서 또 잘 잡아주신 종목이 있어요. 12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YC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거의 30%에 육박하고요. 목표 주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HBM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 역시도 앞서 제가 이제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가를 섣불리 좀 판단하지 말자 말씀드렸는데요. 소부장 역시도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도 투톱보다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소부장주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YC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 2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C는 장점이자 단점이 지금 거래처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또 11%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흐름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YC 여전히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고점 돌파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과 장중에 함께 공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뭐 반도체, 또 자동차, 또 바이오, 다음 주에 주목이 되고 있는 바이오 업종, 신고가 종목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휴대폰 연결하셔갖고 들어오시면 저와의 소통 창구에서 저랑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방향 소통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